이 위에가 장점이라고 보고 밑에가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부피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아요. 가장 큰 단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원하는 영양 조건이 있잖아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함수율이라든지 CMB 같은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기계량제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외부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폐기물 갖고 바로바로 퇴비화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별도의 물질을 사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통기계량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수분을 조절해주고 통기성을 증대해주고 탄질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기계량제, 벌킹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별도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퇴비를 만들었으면 퇴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부가가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부가가치가 적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면은 자원화를 한 거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자원화해서 쓰는 공법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죠. 그쵸?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선호도가 낮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부가가치가 적고 소비자 선호도가 낮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현기성 처리 장점 한번 볼까요? 현기성으로 우리가 퇴비화를 하면은 굳이 공기를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공기를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기성 퇴비화를 할 때는 뒤집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공기주입 장치로 공기를 일부러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때요? 절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기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동력비 같은 것들이 절감이 돼요.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기성 퇴비화 하면은 현기성 하면 기억나셔야 되는 거. 탄소가 분해돼서 뭐를 생성해요? 이산화탄소도 생성을 하지만 메탄이 생성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메탄이 생성된다라는 것 자체는 장점이에요. 좀 경제성을 따져서 회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현기성 퇴비화와 호기성 퇴비화 다 현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라고 해도 무방하죠. 왜냐면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현기성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 자체가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은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해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도 생길 때 호기성 슬러지, 현기성 슬러지 기억나세요? 호기성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호기성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유기물이랑 집합해가지고 슬러지가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만큼 처리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현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는 현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유기물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막 응집돼가지고 슬러지 같은 것들이 덜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화 후에 슬러지 생성량이 어때요? 적다라는 거는 장점이에요. 소화 후에 슬러지 생성량이 적다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썼으니까 동력비가 절감된다.